자, 생명과학원 9번째 시간으로 대사량과 에너지 균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래도 뒤에 나와 있는 그 가장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기초 대사량에 대한 개념이 나오니까 짧지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초 대사량입니다. 자, 기초 대사량이라고 할 때 이때 대사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사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질 대사 할 때 그 대사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대사를 하는데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다 라고 여러분이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는 그 대사량 중에서도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온 조절, 심장 박동, 혈액순환, 호흡 활동과 같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 이거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베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문도 달려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을 딱 열었어요. 문을 딱 열었더니 이제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에 구름도 있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문을 딱 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문을 딱 열었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멀리서 알겠죠? 아침에 딱 7시 00분 00초가 되는 순간 마취총이 이렇게 날라와요. 마취총알이 이렇게 날라와요. 날라와서 여러분이 픽 쓰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픽 쓰러졌어요. 정확히 아침 7시 일어나자마자 바로 쓰러졌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러졌겠죠. 그죠? 그래서 24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7시에 딱 눈을 떴네요. 자, 그러면 이 동안 우리는 아무런 그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았죠. 에너지 소모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말하는 거는 활동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활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없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겪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거는 실제는 아니고 이론적인 거니까 24시간 동안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근데 활동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너지는 소모합니다. 이해가시죠? 왜 그러냐? 바로 기초 대사량 때문입니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정의가 된 바와 같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뭐 체온 유지도 해야 되고 혈액도 돌려야 되고 심장도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장기들은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기초 대사량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 그걸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 기초 대사량입니다. 다음 개념이요. 활동 대사량입니다. 활동 대사량은 여러분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초 대사량을 제외하고 육체적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야. 이거를 활동 대사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을 제외한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부분,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 플러스로 이제 내가 육체적인 활동에 필요한 이런 에너지 양들을 우리는
활동 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대사량은 이제 다양하게 다르겠죠, 그죠? 내가 그날따라 활동을 뭐 산을 탔다거나 운동을 빡세게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뭐예요? 활동 대사량은 늘어나겠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 그러면 이제 활동 대사량은 좀 줄어들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소모된 에너지는 강도에 따라 달라지고, 또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되고 운반되고 저장되는 이런 것에서도 에너지가 소모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총 대사량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인 일일 총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 대사량 플러스 알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야. 결국에는 뭐다? 일일 총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 대사량 플러스 뭐 기타 알파 여러 가지 에너지, 이런 걸 총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에서 우리가 항상 놓치는 건 활동하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건 알겠지만 기초 대사량의 개념을 우리가 처음 알 수 있잖아요. 기초 대사량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균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우리가 뭐 에너지를 어떻게 이건 그냥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량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량보다 적으면 우리 몸은 지방이나 근육에 포함된 단백질을 분해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당 떨어진 상황이 되면은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이나 혹은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체중이 감소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발생할 그 가능성이 커진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이 내용을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알겠죠? 만약에 내가 하루에 획득하는 에너지가 일일 총 대사량,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죠. 내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일일 총 대사량보다 적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에너지를 얻어요? 지방이나 근육에 포함된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장한, 내 몸에 저장된,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저장물질을 소모하죠. 혹은 분해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몸에 저장물질을 소모했으니 체중은 감소하게 되죠. 반대 상황 볼까요? 반대 상황은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획득하는 에너지, 즉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면은 체지방 축적량이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하여 대사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발생한다는 것보다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지속되면요. 알겠죠? 네.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내용 정리하면 아까 말한 거로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획득하는 에너지가 많으면은 일일 총 대사량보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잉여 에너지를 어디에 저장해요? 지방. 그렇죠. 지방으로 축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으로 축적됐으니까 우리 몸에 저장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체중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해당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는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짧은데요. 가장 중요한 기초 대사량 잘 가지고 그 개념 잘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균형 이 그림을 통해서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일일 총 대사량이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에너지와 대사와 관련된 이러한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